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착공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주택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 그 구독자 질문을 잠깐 봤는데 박영우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영우님, 그 지하 65평인데 꽤 넓죠. 그 헬스장으로 이제 내부를 인테리어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인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수도 계량기 한 밑에 물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진대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한 3초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진다. 이걸로 봐서는 그거가 누수로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 수도관은 항상 이렇게 좀 차가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도관 바깥에 그 요즘같이 조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공기에 습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그 결로 물방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테스트 수도한 밑에 이제 누수 검침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거는 결로로 추정이 되는데, 방법은 그 수도관이 이렇게 꽉 어디에 매몰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안에 그 지하 실내에 습공기가 닿게 되면은 거기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회용 우레탄 폼이 있어요. 그 일회용 우레탄 폼에 이렇게 쭉 그 호스, 그게 길다랗게 한 25cm 정도 되는 그거를 그 수도 배관 틈에다 놓고 일단 그걸로 폼으로 꽉 채워서 습공기가 그 차가운 그 수도 배관에 닿지 않게 거기를 폼으로 감싸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 3초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누수나 바닥에 습기가 없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는 앞으로 장마가 돼서 폭우가 오고 많이 오면은 더 물이 생기지 않을까.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그게 또 망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인테리어 한 걸 다 뜯어내고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손봐야 되는 그러한 또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하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하 공간이, 지하는 땅 밑에 어느 정도 한 2m, 3m 이렇게 파 내려오면은 그 부분의 지하 벽 바닥 온도는 한 16도, 뭐 15도 이렇게 1년 12달 그런 온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지하의 그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여름에 이제 습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하의 바닥 벽의 15도라는 온도가 그 공기의 노점 온도 이하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축하게 그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떨어지는 곳이 물 떨어지는 곳에 이제 샤워실하고 이제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이 관을 통해서 그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유도해서 흘러 내보낸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방수를 어떻게 됐든지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어디서 똑똑 떨어진다. 근데 방수를 해도 방법이 없고 원인도 못 찾고 그럴 때는 그걸 그냥 물 떨어지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뭐 깔때기 같은 거 유도구를 설치해서 호스를 통해서 배수구로 그 원인모를 그 낙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박영우 씨가 생각한 거는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환기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환기라는 거는 실내 공기를 바깥 공기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실내 공기를 바깥쪽으로 배풍시킨다 했을 때 어느 틈으로 이제 외부 공기가 또 들어오겠죠. 근데 이 외부 공기의 조건은 마찬가지 여름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이기 때문에 이 환기 자체는 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히려 제습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 박영우 씨가 질문한 전열 교환기라는 거는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열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같은 데서 자 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난방을 해서 이 지하 실내 공기가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가 됐는데 이걸 환기를 한다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외부 공기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그만큼 난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는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 들어오는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서 그 나가는 공기의 열을 들어오는 공기의 그 차가운 열하고 교환을 해줘서 그 들어오는 외부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고 나가는 공기는 온도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그러한 환기 장치가 열외수 환기 장치다. 열외수 환기 장치 안에는 그 전열 교환기라는 게 그 안에 핵심 부품으로 이제 들어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도 좋지만은 일단은 제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습기 제거, 제습기만 가동을 시키더라도 지하실 안에 공기에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지하실 어느 부분에 결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젖어 있던 지하실 벽이라든지 구석진 부분이 이제 건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곰팡이도 이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냄새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지하실 벽 콘크리트라든지 그 벽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각재를 대고 이 석고보드를 이제 한 겹 붙인다든지 하겠죠. 그럴 때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 지하실 벽에 이제 우레탄 방수 페인트라든지 그런 걸 전부 한번 칠해주면 좋아요. 그거를 칠했다고 해서 결로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 습한 공기가 그 지하실 콘크리트 벽체로 스며드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방수 페인트를 전체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 각재를 대고 거기다 석고보드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그걸 전체를 막았을 때 그 석고보드하고 구조체 틈 사이로 실내, 지하 실내에 있는 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그러한 구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천장에 뭐 다운라이트라든지 등박스 있는 쪽에 구멍이 뚫어져서 글로 습공기가 또 들어가면은 그 습공기가 들어가서 또 결로가 될 수가 있고 벽에 스위치 박스, 콘센트 박스 이런 것도 그 습공기가 스미지 않게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 배관에 우레탄 폼을 쏴서 결로 현상을 막는 걸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원인 모르게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유도 배수관, 호스 같은 거를 통해서 바닥 배수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질문했듯이 그 물방울 떨어지는 그 배수하고 또 지하실에 화장실하고 그 샤워실 물을 집수정에 모아서 그거를 펌프, 그러니까 수중 펌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집수정이라는 게 어때요? 지하실 바닥에서 제일 낮은 데로 유도해서 거기다가 깊게 파서 그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인 물을 이제 퍼내서 펌핑을 해서 그 하수관까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실 바닥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하수관, 배수관이 있으면 자연 배수가 되는데 보통 지하실보다 이 하수관, 배수관, 메인 배수관, 하수관이 높이 있으면은 모아서 펌핑을 해서 어차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돈 적게 들고 가성비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펌프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헬스장 같으면은 그 나무, 그 플로링 보드라는 그 나무 판을 주로 깔게 되는데 나무판 밑에 배수판을 깔아줄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란판처럼 생겼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얘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 사이사이가 공간이 있죠. 그래서 배수판을 깔아주고 배수판 위에다가 미장, 세멘트 몰탈 같은 걸 한번 발라주고 그 세멘트 몰탈에 방수액을 섞어서 해주고 그 위에다가 뭐 비닐을 깐다든지 그게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가 사라지고 건조된 다음에 거기다 방수 뭐 페인트라든지 우레탄 방수액을 발라준다든지 하고 그 위에다가 그 체육관 헬스장의 이제 바닥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 바닥이 물론 꼭 나무 그런 플로링 보드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 중량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쿵쿵 떨어질 때 아무래도 이 목재가 좀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동 같은 거, 소음 같은 걸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바닥을 뭘로 하든지 간에 밑바닥에는 배수판을 깔아주면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판을 통해서 혹시 모른 장마철 폭우 때 어떤 경로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배수판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면은 그때 이 수중 펌프가 작동을 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펌프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펌프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그냥 수중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사이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펌핑하는 배수 파이프가 한 25mm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이제 화장실 샤워물이라든지 근데 그 오수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 라인은 별도 라인으로 해서 상부에 있는 오수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오수 라인을 같이 일반 배수 라인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집수정 같은 걸 만들어서 오수 펌프, 수중 펌프로 배수를 하고 일반 잡배수, 샤워수라든지 뭐 세면기물 이런 거는 또 집수정을 따로 해서 배수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수중 펌프라는 거는 거기에 그 센서가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 동그란 물에 이렇게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 물이 빠졌을 땐 얘가 내려오면은 펌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물이 차서 어느 정도 이 부자라는 게 있어요. 그 공인데 그게 떠오르면은 어느 정도 딱 떠오르면은 스위치가 탁 연결돼서 수중 펌프가 돌아서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되면은 또 부자가 이렇게 쭉 물이 줄어들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터가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이 또 가끔 날 수가 있으니까 좀 항상 좀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뭐 다 뜯어내고 곰팡이를 청소하고 거기다가 뭐 곰팡이 방지 그 약품을 뿌리고 이런 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번거롭다 그러면 그 석고보드를 마감할 때 그 빈틈 없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딱 밀봉을 하고 거기다 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실크 벽지 같은 거를 바르면은 냄새가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현장 용어로 뭐 가베를 친다 그러는데 그 구조체에서 띄워서 석고보드 벽을 칠 때 그에 앞서서 그 바탕면에다가 방수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또 곰팡이 방지 도료라는 게 있어요. 곰팡이 방지 페인트 이런 것을 한 번 더 발라주면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헬스장 인테리어를 앞두고 뭐 인테리어 요즘에 뭐 간단하게 해도 평수가 뭐 65평이나 되니까 꽤 넓어요. 그래서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정도로 하면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습기를 설치한다 생각하고 제습기도 이 물을 항상 물통에 받아내면 비워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습기가 항상 이렇게 물이 그냥 배수될 수 있게 제습기 그 호스에서 나오는 결로된 그 물을 배수할 수 있게 그 라인도 인테리어 하면서 쭉 빼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습기가 항상 가동이 돼도 그 물 처리는 자동으로 배수구로 나가서 뭐 집수정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전체 이 지하 그 헬스장 내부를 한번 밀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냄새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집수정 뚜껑 같은 것도 이 호스 그러한 구멍 테두리 같은 것도 실리콘으로 밀봉을 하고 그 뚜껑도 딱 맞아서 패킹이 있는 그러한 뚜껑으로 덮어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실에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거기서 뭐 취사시설은 없다고 보면은 거기가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는 습기도 많이 올라오고 또 냄새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이제 환기에서 마이너스 환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공기를 빨아내서 배풍기를 달아주죠. 팬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팬이 작동하는 동안은 이쪽 그 헬스장 체육관보다 요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 배풍기가 돌 동안은 마이너스 압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가 냄새나는 공기,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빨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배풍기가 작동할 수 있게
그 배풍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배풍기를 설치하는 데는 어디 제일 지하실 높은 쪽, 상부 쪽에 뭐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해서 배풍기 작동 잘 할 수 있게. 배풍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면은 힘펠이라는 상표, 그 배풍기가 소음도 좋고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일반 그냥 배풍기보다도 조금 가격은 비싼데 한 35,000원,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쪽 화장실 또 샤워실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습기를 놓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하 공간의 장점은 거의 1년 12달,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지하 바닥 벽의 온도는 한 16도, 17도, 15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에어컨디셔닝, 냉풍, 냉각을 안 해도 여름에도 시원한 게 지하 공간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또 포근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닝 그 에어컨 작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 여름에는 제습기 하나만 작동을 해도 굉장히 좀 무덥지 않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냄새가 나고 또 인테리어 초기에 뭐 페인트 냄새라든지 이런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본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더라도 조금 지나면서 이제 곰팡이 확산도 정지가 되고 그런 냄새 같은 것도 좀 빠져나가면서 운동하기에 쾌적한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헬스장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저도 가서 이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한테 이 건강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처럼 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무슨 배는 나오고 지방은 많아지면서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이 열량이 근육에서 소비가 되면 참 그게 바람직한데 근육이 적다 보면은 이 우리가 먹은 열량을 소모를 못 시키니까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근육량이 많은 그 대퇴부 있죠. 넓적다리, 대퇴부, 또 히프, 대둔근 이런 데 근육을 집중해서 좀 뭐 키우진 못할 망정 줄어들지 않게 현상 유지라도 하게 그렇게 스쿼트 같은 거를 좀 하고 또 운동할 줄 모르시는 분은 또 괜히 무리해가지고 무릎 관절 상하지 말고 이런 헬스 클럽에 좀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 근육량 유지를 잘 하시는 게 특히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슬슬슬슬 걸어 당긴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육 운동을 별도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어디 좀 이국적인 데 가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박영우 씨한테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나 뭐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 될 때 영상으로든지 혹은 이제 대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